1953년 겨울 부산 피난민촌의 판잣집. 새벽 5시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엿을 고고 계셨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달콤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상철아, 일어났니? 아버지가 돌아보며 물으셨다. 나는 누나 영숙이와 동생 영희와 함께 누워 있었다. 우리 셋은 하나뿐인 이불을 나눠 덮고 잤다. 네, 아버지. 배고프지? 곧 밥 줄게. 아버지는 엿을 저으시다가 한쪽 구석의 화덕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보리쌀과 고구마가 섞인 죽이 끓고 있었다. 엿 사려. 창문 밖에서 다른 엿장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서둘러 죽을 떠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는 안 드세요? 아비는 나중에 먹는다. 너희들이 먼저 먹어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가 먹고 남은 것만 드셨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 드실 때도 있었다. 밥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엿통을 지셨다. 등이 굽은 아버지에게 그 무거운 엿통은 너무 큰 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다.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라.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창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내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기억나는 건 하얗게 마른 얼굴과 내 머리를 쓰다듬던 차가운 손뿐이었다. 상철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하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셨다. 우리 옷을 빨고 머리를 감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다. 여름밤 영희가 열이 나서 끙끙거렸다. 아버지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영희의 이마를 식혀주셨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셨다. 영희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다. 내가 12살 되던 해봄이었다. 오빠, 숨이 안 쉬어져. 학교에서 돌아온 영희가 갑자기 쓰러졌다.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소리쳤고 이웃집 아저씨가 달려왔다. 우리는 영희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1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굽은 등이 더욱 구부정해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다. 아버지, 상철아, 괜찮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하셨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엿을 만들고 4시에 거리로 나가셨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다. 아버지, 그만 쉬세요. 쓰러지시겠어요. 괜찮다.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셨다. 엿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꾸 주저앉으셨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모은 돈은 15만 원이었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영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오빠, 나 죽는 거야?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영희가 물었다. 10살밖에 안 된 동생이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곧 수술 받을 거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상철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등잔불을 켜고 앉아 계셨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상철아.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너를 어느 집에 보내야 할 것 같구나. 네. 어디요? 부산 시내에 무역업을 하는 분이 계신다. 자식이 없어서 양아들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분이 영의 수술비를 대주신단다. 대신 내가 그 집 양아들로 가야 한다. 싫어요. 절대 안 가요.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다. 아빠도 싫다. 아빠도 너를 보내기 싫어. 하지만 영희가 죽으면 어떡하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할게요.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안 된다. 너는 공부해야 해. 그리고 너 혼자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상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런 선택밖에 못하는구나. 아버지, 그 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은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부산 시내로 갔다. 전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는 계속 내 손을 잡고 계셨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상철아, 그 집에서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아버지. 그리고 아빠 생각은 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잘 차려입은 부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상철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 아들이 돼줘서 고맙구나. 양아버지가 될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친절한 미소였지만 나는 그게 무서웠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았다. 상철아,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아버지, 이제 들어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들어가자. 나는 뒤돌아봤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 계셨다. 굽은 등을 더욱 구부정하게 하고 눈물을 닦고 계셨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소리쳤지만 대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와 함께 내 어린 시절도 끝났다. 양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다. 매일 하얀 쌀밥을 먹었다. 고기 반찬도 있었고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학교는 부산 최고의 중학교였고 교복도 새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다. 여통을 지고 굽은 등으로 걸어가시는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아버지.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상철아, 괜찮니? 악몽 꿨어? 양어머니가 들어와 내 등을 쓰다듬었다.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었다. 하지만 내 진짜 어머니는 아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아버지는 물으셨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습니다. 공부는 잘 따라가고? 네.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양아버지도 좋은 분이었다.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피난민촌으로 가려고 했다.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 새벽까지 헤매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상철아, 왜 그랬니? 무슨 일 있었어? 양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양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상철아, 내 아버지는 내가 잘 사는 걸 원하신단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야. 하지만 내 동생 영희 수술 잘 받았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대. 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던데. 그 말에 나는 참았다. 영희가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세월이 흘러나는 25이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양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무역회사의 과장이었다. 월급도 많이 받았다. 양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셨다. 상철아, 이 회사가 언젠가 내 거야. 열심히 배워라. 내 아버지. 나는 양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다. 양아버지 친구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다. 예쁘고 착한 아가씨야. 너한테 잘 어울릴 거다. 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겉으로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진짜 아버지가 있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직도 엿을 파시나? 건강하실까?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다. 양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두려웠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원망하실까? 아니면 반가워하실까? 어느 가을날 회사 일로 부산 항구 쪽에 갔다가 우연히 옛 피난민촌 근처를 지나게 됐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판잣집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없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몇 채의 낡은 집이 아직 남아 있었다. 골목을 걷다가 나는 멈춰섰다. 연엿사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굽은 등, 느린 걸음걸이, 어깨에 맨 여통. 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멈춰섰다. 눈이 마주쳤다. 13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늙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등은 더 굽어 거의 직각이 됐다. 상철이. 냐? 네. 아버지. 나는 달려갔다.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몸은 뼈만 앙상했다. 여통보다 가벼운 것 같았다. 상철아. 내 아들. 아버지도 울었다. 우리는 골목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문했다. 국밥 2개요. 수육도 주세요. 상철아, 그렇게 많이 시키면.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살게요. 국밥이 나왔다. 아버지는 먹기 전에 한참을 국밥만 바라보셨다. 드세요, 아버지. 잘 먹겠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눈을 감으셨다. 맛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못 드신 걸까? 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그 집 아들이다. 이 아비는 이미 너를 팔았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약속했다. 너를 양자로 보내는 대신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고. 네.
그 사람들이 너를 진짜 아들처럼 키우게 해주려고.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 내가 나타나면 너한테 방해가 될 테니까. 아버지. 그래서 참았다. 13년 동안 참았어. 너 보고 싶어도, 목소리 듣고 싶어도 참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컸구나. 양복도 입고 어엿한 어른이 됐네. 아버지. 나는 눈물을 닦았다. 영희는요? 만수는요? 영희는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작년에 시집 갔어. 손주도 곧 생길 거야. 그럼 영희 보고 싶어요.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영희도 너를 잊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내가 나타나면 영희한테 혼란만 줄 거야. 하지만 만수는 목포에서 장사한다. 생선 장사. 억세게 일해서 이제 제법 잘 산다. 그럼 아버지는요? 왜 혼자 이렇게 사세요?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비는 엿장수야. 평생 엿장수였고 엿장수로 죽을 거다. 그게 내 팔자지. 저랑 같이 사세요. 집도 있고 돈도 있어요. 모실 수 있어요. 안 된다. 왜요?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그리고 너는 이미 다른 집 아들이다. 아비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국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다. 잘 살아라, 상철아. 그것만이 이 아비한테 효도하는 거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또 한 번 아버지의 뒷모습을 봐야 했다. 그 후로 나는 몰래 아버지를 찾아뵀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엿을 파는 골목으로 갔다. 엿 하나 주세요. 1,000원입니다. 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가지세요.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셨다. 하지만 모른 척 하셨다. 그리고 나도 모른 척 했다.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계셨다. 엿 사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감기라도 드신 것 같았다. 나는 우산을 씌워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대신 나는 엿을 10개 샀다. 많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양아버지 회사에 이사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점점 더 늙어가셨다. 걸음걸이는 더 느려지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엿 사세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1978년 겨울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였다. 평소 계시던 골목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상했다. 아버지는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웃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저기 옆 하시는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아, 그 양반? 며칠 전부터 못 봤는데 편찮으신가 봐. 나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으로 뛰어갔다. 골목 안쪽에 허름한 판잣집.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작은 화덕 하나와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이불 속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아버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철이. 냐? 네, 아버지. 저예요. 어떻게, 여길.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안 된다.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나는 아버지를 업었다. 너무 가벼웠다. 12살 때 내가 업어도 될 것 같았다. 병원으로 뛰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셨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제가 낼게요.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우셨다. 링거를 맞으시면서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상철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진작 모셔야 했는데, 아니다.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팔아야 했던 게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하지만 내 손은 놓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양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오셨다. 상철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진짜 아버지시지? 네. 양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셨다. 이분이, 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셨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다. 제가 죄인입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팔았으니, 아니십니다. 양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평생 가슴 아파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악수를 나누셨다. 상철이를 잘 부탁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양아버지가 대답하셨다. 그날 밤 양아버지가 나를 복도로 불렀다. 상철아, 내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계시게. 정말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라면 너도 두 아버지를 모셔야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오셨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다. 큰 집, 좋은 음식, 편한 침대.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이런 데서 내가 살아도 되나?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내 아이들도 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엿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들한테 엿 만들어줄게. 아버지는 마당에서 엿을 만들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더 먹어라.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행복했다. 밤에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상철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도 다른 아버지들은 아들한테 집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가?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제일 큰 유산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다. 양아버지도 친아버지를 잘 모셨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산책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산책이 필요한걸요. 두 아버지는 함께 산책을 다니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지셨다. 덕분에 상철이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는걸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이 기초를 잘 다져주셨으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두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감사했다. 1980년 봄 아버지는 82세가 되셨다. 건강은 많이 나아지셨지만 가끔 기침을 하셨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다. 어느 봄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엿을 만들고 계셨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니.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상철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엿 하나 만들어줄게. 마지막이라니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제 그만 만들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는 정성껏 엿을 만드셨다. 예전처럼 커다란 엿통에 담지는 않으셨다. 작은 상자 하나만. 자, 받아라. 아버지, 생일 축하한다. 상철아. 엿을 받아들었다. 손바닥만 한 엿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충분해요. 우리는 함께 엿을 먹었다. 달콤했다. 어린 시절 먹던 그 맛 그대로였다. 상철아. 네. 행복하니? 네, 아주 행복해요. 그럼 됐다. 아빠는 그것만 원했어.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여름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셨다. 상철아, 상철아, 아버지, 아버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래 못 가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아버지, 상철아, 왔니? 네,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차가웠다. 아빠, 평생 미안했다. 무슨 말씀을? 너를 팔아서,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여한이 없구나. 양아버지도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버님, 선생님, 상철이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상철아, 네 아버지,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양아버지의 지인들, 회사 사람들, 그리고 영희와 만수도 왔다. 오빠, 영희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30대가 된 영희였지만 여전히 어린 동생 같았다. 영희야, 만수야. 오빠, 아버지가. 우리 남매는 관 앞에서 함께 울었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만수가 말했다. 아니야. 아버지는 행복하셨어. 마지막 2년은 편히 지내셨어. 그래도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우리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을 닫기 전 장례 지도사가 말했다. 고인께서 손에 쥐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진 한 장입니다. 꺼내보니 낡고 바랜 사진이었다. 나와 영희와 만수 그리고 아버지.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내가 12살 때 찍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사진이었다. 아버지.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의 전부.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판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였다. 자식이 잘 살 수 있다면 자신의 행복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60이 넘었다. 양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회사는 내 아들에게 물려줬다. 서재에는 아버지의 여통이 있다. 아버지가 평생 지고 다니던 그 여통. 가끔 그 여통을 쓰다듬으며 생각한다. 아버지는 왜 마지막까지 엿을 팔았을까? 이제야 안다. 엿을 팔면서 나를 기다리셨던 거다. 혹시 내가 찾아올까봐 늘 같은 자리에서 엿을 파셨던 거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찾아갔다. 서로 모른 척하면서 엿을 사고 팔며 우리는 만났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더 일찍 모셨더라면, 좀 더 많이 효도했더라면,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창문 밖에서 엿장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엿사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천국에서는 아버지가 엿통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계시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기를.